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사마에럴TV 에덴버그 현대 노동경제학 제12판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시장 실패 무지. 첫째,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는 근로자가 흡연과 성면이 발생하는 먼지를 동시에 흡연하게 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면 가공 공장에 일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 근로자는 아마도 흡연을 중단하거나 일자리를 바꾸게 되겠지만 무지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장 실패, 거래 장벽. 둘째, 상호 간의 이익이 가능한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장벽은 종종 어떤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에 생긴다. 예를 들어 30-4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사용자들이 주당 4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키기 위해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주당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초과 근로를 원하는 여성들과 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이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거래가 정부에 의해 금지된다면 사회 전체는 손실을 입게 된다.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의 또 다른 장벽은 거래를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일 수 있다. 어떠한 지역에서 매우 제한된 기회밖에 얻을 수 없는 미숙련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이주를 원할지 모른다. 이와는 달리 그들은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이 원하는 거래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페이지에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시장 실패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신들의 의사결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비용 또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합의할 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즉, 몇몇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외부에 비용 또는 편익을 발생시킨다. 왜 이러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까? 구매자와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용과 편익만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물론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에 거래를 완결하기로 결정한다. 만약 모든 거래의 비용과 편익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한다면 그 거래는 파레토 효율성에 기여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용 또는 편익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정의 순 편익의 사유에 기여할 수 없다. 어떤 특정 거래가 파레토 효율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하여는 거래에 어떤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 의사결정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만약에 거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거래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들만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아닌 모든 비용과 편익이 예산된다면 거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 또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노동은 외부 효과에 대한 확실한 사례가 된다. 만약 부모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것인가 또는 학교에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자녀에 대한 비용과 편익은 근로학업의 의사결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외부 효과는 예컨대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할 때에 자신들의 비용은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용자들에게 이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또한 발생한다. 만약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 사용자들이 위험 감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일부 비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바람직한 수준보다 덜 안전할 것이다. 시장 실패, 공공재.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외부 효과는 때로는 무임승차자를
순차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소음이 심한 제재산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과도한 소음이 근로자의 청력 상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의 스폰서가 되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른 소음이 심한 산업의 노동조합 또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제재산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판매함으로써 그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은 일단 연구 결과가 그 조합원 또는 최초의 고객들에게 공포되자마자 연구 결과는 입에서 입으로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즉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연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모임 순차자들에게 11페이지까지 알려지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소비가 가능한 재화인 소위 공공재의 한 예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잠재적 고객일지라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를 안다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인 공급자, 우리에 의해서 제재산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아마도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공공재의 경우 민간 의사결정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익을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지불을 강요할 수 있는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과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 실패는 가격 왜곡. 거래에 대한 특수한 장벽은 조세, 보조금 또는 부정확한 가격을 만들어내는 다른 힘들에 의해 생긴다. 가격은 거래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래되는 가격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해 진정한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가격들이 선호에 결부되지 않을 때 거래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거래를 하도록 또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다른 거래를 회피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만약 배관공들이 시간당 25달러의 요금을 청구하지만 그들 고객들은 추가로 5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면 시간당 25에서 30달러의 사이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 배관공에게 작업을 의뢰하게 될 고객들은 세금으로 이내 배관공들에게 작업이 의뢰되지 않게 될 텐데 이는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규범경제학과 정부정책 정부의 개입에 의해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거래가 완결될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종종 해결된다. 예컨대 건강 위험에 대한 정부의 부재가 문제라면 한 가지 명백한 해결책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법률에 따라 여성들이 원하는 근로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명백한 대책은 그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거래의 장벽의 경우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 즉 민간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거래를 정부가 강요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한 개입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자신의 의사결정 중에 하나와 대체하기로 결정할 때에 다른 적절한 거래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하기 때문에 정책 처방은 복잡해진다. 거래 장벽의 두 가지 사례를 다루기 위해 정부 개입을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2페이지) 자본시장의 불안전성. 근로자들의 경우 보통 대출금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이주하는 데 필요한 대출금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동일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할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얻도록 하거나 또는 필요한 곳으로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전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대출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를 포함하여 대출금이 제공될 적절한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부 효과. 앞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킬지 또는 학교에 보낼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실행에 옮긴 해결책은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학교에 머무르도록 하고 적어도 그 연령까지의 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의무교육 연령을 정할 때 정부가 여러 학교 교육 수준의 평생 기대 편익을 세심히 살펴서 이를 교육의 직접 비용과 자녀의 생산 성취에 따른 기회비용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 효과 문제를 현명히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편익 비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필요하다. 효율성과 형평성,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라는 사회적 목표가 종종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며 정책 기반의 주요 고려사항이 형평성인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논란의 원천 중의 하나는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래가 유일하지 않다는 문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경제적 효율성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상이한 거래들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거래가 가장 형평성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능한 여러 가지의 효율적 거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당 $20로 설계도를 그릴 용의가 있는 여성의 예로 돌아가기로 하자. 만약 AES가 설계도를 위해 시간당 $22까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고 셀리가 $20로 작업을 할 용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시간당 $21의 임금으로 그녀의 고용이 양자가 합의한다는 것은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당 $20.25 또는 $21.75의 임금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당사자 모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잠재적 합의 모두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기준을 정의하지 않는 한 잠재적 합의 중 어느 쪽이 보다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13페이지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란의 두 번째 원천은 형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파레토 효율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된다는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합의를 이룰 용의가 있는 당사자들의 거래를 방해한다. 따라서 법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받아들였을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 서비스에 대해 시장 밖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자리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복지 프로그램은 종종 유급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혜자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이들의 임금이 0이 되도록 그 구조가 짜여 있다. 이는 중대한 가격 왜곡이지만 제6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쉽사리 회피될 수도 그다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회피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경제학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효율성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효율성이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거래가 상호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자발적 거래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유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잃게 되는 후생 손실이 다른 사람이 획득하게 되는 효용 수준과 비교되는 것을 수반하는데 행복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형평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는 보통 시장이 아니라 정치체계로부터 지침을 요구한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될 내용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또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형태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주요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3, 5장까지는 주로 노동 수요에 대해 다룬다. 따라서 이 장들에서는 사용자들의 인센티브와 형태의 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된다. 제6에서 10장까지는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형태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분석을 담고 있다. 이 장들은 보수를 받고 일할 것인가, 여가를 즐기거나 보수 없이 가사노동을 할 것인가와 반대되는 매우 상이한 특성들을 가진 직종 또는 일자리 선택 그리고 근로소득 가능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 및 기타 투자에 대한 근로자들에게 내려야만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들을 언급한다. 이전의 수요와 관련된 장들에서처럼 이 공급과 관련된 장들은 노동시장의 다른 쪽, 여기서는 사용자에 관한 행태의 여러 측면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14페이지 11에서 16장까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요인의 효과를 포함 노동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한 주제들을 설명한다. 즉 11장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를 지녀야 하는가를 분석한다. 제12장은 인종성 그리고 민족과 관련된 임금 격차를 분석한다. 노동시장의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효과는 제13장에서 다루게 되며 제14장은 실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이 책의 앞장에서 소개한 주요 개념 대부분을 복습하면서 불균형과 세계화 현상을 논의한다. 각 장의 맨 뒤에서는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있다. 먼저 제2장부터 학생들은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들과 관련된 실증 연구에 요약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약된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실질세계에서의 경제이론의 예측력을 테스트하려는 과제에 매진할 수 있는가를 기술적 내용을 배제하는 난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려주기 위해 수록되었다. 요약된 내용은 종종 회계 분석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 경제학의 기본적인 실증 분석 도구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프로브 1-A의 통계기법이 소개되어 있다. 각 장의 맨 뒤에서는 또 그 장에서 소개한 개념들과 그 개념들이 정책에 응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복수 문제들이 실려있다. 문제는 난이도의 순서대로 실려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중에 수록된 복수 문제 중 홀수 번호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의 맨 뒷부분에 따로 수록되어 있다. 복수 문제 뒤에는 수치를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몇 개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문제 중 홀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역시 맨 뒤에 실려있다. 이 책의 각 장에 소개된 개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논문 및 최신 문헌들을 참고 문헌으로 제공하려는 원본명 각조가 수록되어 있다. 각 장 맨 뒤에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른 논문 및 책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일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주제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 또한 여러 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복수 문제에 다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좀 더 세련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